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마도 2020년 1월, 2월 즈음부터 확산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좀 재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저도 아나운서 일을 할 때 야외 촬영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일들이 다 사라지니까 잠깐 동안은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생활해야 됐던 때도 있었고요. 또 사람마다 하시는 업종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도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생겼는데요. 저도 잠깐 한번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경험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코로나 블루, 또 우울한 나의 상황,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액트라고 해서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쓰는 수용 전념 치료, ACT가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거든요. 접근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돼서 공유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예를 들어보면 일이 잠깐 없어져서 계속 집순이 생활을 하다 보면 와, 나 진짜 능력도 없고 우울하고 처진다.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러다가 갑자기 없던 일이 생겨서 나가서 스튜디오 촬영하고 내레이션하고 이러면 저는 내레이션 일을 많이 하는데 막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너무 행복하고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맞아.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여담이긴 하지만 이런 차이가 아주 극렬할 때는 자칫하다가는 또 조울증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처지고 울적하지 않으려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마스크 쓰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주저하게 되시잖아요. 기본적으로 ACT에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그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달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나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자기 개념이거든요.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예요. 저의 집순일 라이프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집에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 누워서 울적하게만 있는다고 쳐요. 그 상황에서 야, 나는 진짜 다른 사람들 열심히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너 진짜 게으르다. 너 하는 거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저를 비난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제가 규정하는 저는 게으르고 축축 처져 있기만 하고 남보다 뒤떨어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 자체를 정의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그 수많은 정의들 중에 일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나는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집에만 있을 때는 한없이 무력하고 능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또 직접 일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갔을 때 살아나고 활발해지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이 자기 개념보다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개념 범위가 훨씬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심해지고 내가 정의한 자기 개념이 범위가 좁거나 부정적인 쪽에 가까워질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무력감이 점차 학습이 되면서 우울증도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코로나19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불거지고 있을 때 이런 집순일 라이프를 보내면서 ACT를 접했어요. 이걸 타개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방법, 이게 제가 극복했던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인 부분에서 정리를 하자면 내가 정의하는 나와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나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는 이쪽 자기 개념에 더 몰릴 수가 있다. 아주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이런 것에 피해자분들이 더 취약해지는 이유가 터널 비전이라고 해서 그 상황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유가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해자였다고 쳤을 때 그 도움이 굉장히 커 보이고 전지전능해 보여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나쁜 일을 하지만 또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이 혼란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ACT 이론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감각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 경험이 있어야 그 감각으로 둘러싸인 맥락 속에서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집순이, 집돌이였던 나와 또 다른 모습이 여기 있었네? 라는 것이 비교가 되니까 새로운 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에 대한 해석,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차원과 또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차원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요즘 같은 때에는 인지행동 치료가 코로나 블루를 타개하는 아주 좋은 기술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먼저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움직이는 겁니다. 환경을 새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왜 많은 의사분들이 우울증을 극복할 때 운동이 좋다고 하잖아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고립된 상황에서 일단 빠져나오게 하는 기능을 하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지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이거 뭐 할 줄 아네? 나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이 없었는데 내가 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가시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그러실 때는 나의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있는 그대로 안식을 취하시되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아주 작은 목표만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울하신 분들이 목표를 원대하게 잡는 경향, 또 완벽주의 경향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만약에 10만큼을 하려고 하셨다면 오늘 한 가지만 해보시라. 그걸 우리 일주일, 2주일만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SNS나 게임을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안 하고 쭉 그것만 하게 되는 분들이라면 일단 아침에 힘들지만 SNS를 보지 않고 휴대전화를 입을 다른 데 쳐박고 무조건 산책하러 나가라. 그때는 너의 생각과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그냥 하시라. 이런 식으로요. 이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스스로에게 쪼아주고 타인의 도움을 빌어서 쪼음을 받으면 정말 더 이상은 지겨워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어떤 현타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것, 8시에는 꼭 운동을 하는 것, 기존에 있는 자기 개념대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다 보면 다시 운동을 안 하거나 SNS를 다시 아침부터 보게 되거나 하는 패턴들이 반드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자기 개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사실 이게 쉬운 분들도 있고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또 우울하더라도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우울하더라도 우울을 나타내는 증상 모습들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기질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TCI라는 기질 성격 검사에서도 기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메인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인데 이 3가지 척도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각 척도마다 T점수나 원점수의 분류에 따라서 상, 중, 하 3가지씩 나뉘거든요. 한 척도에 3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총 27가지 유형이 생기겠죠. 기질의 27가지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우울하고 침울해지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양상도 또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런 부분도 봐야 할 텐데요. 특히나 제가 인지행동 치료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우울 이후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식이 feeling good 하면은 doing good.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라고 봤던 반면에 또 최근에는 오히려 doing good을 할 때 feeling good이 가능하다는 이론이 훨씬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저도 2가지 방식으로 저에게 적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후자가 훨씬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웃고 있으면 확실히 좋은 호르몬이 생긴다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뇌는 그걸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고 하니까 doing good 하면 feeling good 한다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기질 얘기로 돌아와서요. 특히나 이 인지행동 치료나 감각과 정신을 통합하는 이런 치료에서는 기질적으로 좀 차분하고 우울하고 가라앉는 성향의 사람에게는 특히나 이런 접근이 좋다고 말을 해요. 축축 처지는 분들 있으시죠? 그렇다면 doing good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2번째, 타인과 함께 하라는 건데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솔직히 되게 쉽지 않아요.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안 됐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나의 현재 상황을 잘 알아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 주위 사람들을 찾아서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좀 힘든데 도와주시라.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잔소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시거나 전문적인 서비스 찾으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하게 약간의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만남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담 서비스를 찾으셔도 되고, 동아리, 어떤 주제의 정기 모임, 또 첫 번째 운동도 말씀드렸으니까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게 좀 비용을 들여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지만 이런 패턴들을 깨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것들도 있는데, 왜 돈이 아깝잖아요. 비용이 저렴하지도 않고. 그래서 억지로 나가게 되니까 그 패턴 때문에 제가 살아나는 경험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단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되면 ACT에서 얘기했던 내가 나를 규정했던 개념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더 긍정적이게 되고 효능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더 하는데도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축축 처질 때는 한없이 처지고 뭔가 성취가 잘 나고 소위 잘 나갈 때는 한없이 잘 나가게 되고 이 빈부격차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즌에 있을 때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극적인 생각에 이르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첫 발을 떼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발을 떼시는 것부터 하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첫 발을 떼실 때 목표를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잡으세요. 꼭 한 가지여야만 해요. 어떤 한 가지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전화를 쳐다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 샤워를 한다, 조깅을 하러 나간다. 아침에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저녁까지 축축 처지니까 오전에 PT를 끊어놓자. 친구랑 헬스장을 같이 간다. 학교 다니는 학생분이라면 출첵 스터디를 시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밖으로 나가고 새로운 환경으로 여러분을 던져보시는 시도, 이 시도 한 가지만 꾸준하게 1, 2주씩만 하신다면 거기에 가속이 붙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기 개념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바라보는 여유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타개법이 있을지, PT나 아까 제안드렸던 방법 이외에 다른 좋은 솔루션이 뭐가 있을지 궁금도 해요. 혹시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